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정비법을 좀 봐야 되고요. 힘든 날이에요. 정법이라. 어제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하루 종일 그냥 어저께. 그리고 지나간 4월 4일 날 나와줬죠 이거? 감정평가사 관계법규 문제예요. 4월 4일 날 지난 토요일 날 평가사 시험을 봤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그 작년 중개사 문제가 국토계획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역시 이번에 평가사도 국토계획법이 어려웠어요. 평가사는 국토계획법하고 이제 건축법하고 정비법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공통분모예요. 21문제. 그리고 지적된 게 8문제는 이제 공시법이라 내가 안 넣었어요. 공시법에서 어차피 할 거니까 그거는. 근데 공시는 쉬웠어요. 등기 지적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들. 그렇죠? 심지어는 막 촉촉을 물어봤어. 답이 2000분의 1. 예? 그리고 도면에 무슨 뭐 이름 전표기하는 선원장차, 공장용지, 공 이러고 나왔어. 얼마나 쉬워? 몰라. 어쨌건, 그죠? 어쨌건 그건 공시에서 할 일이고 내가 안 넣었어 일부러. 그래서 21문제를 드린 건데 보시면 알지만 국토계획법이 13문제가 나와요. 평가사는 13문제가 나오는데 한 4문제는 누구세요? 이런 문제 있죠?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런 하즈메마스 때또 조로시코 오네가시마스 뭐 이거요. 딱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나 배웠던 부분이지만 맞추기 어려웠던 게 2개 정도. 그러니까 최상은 아니지만 그러면 반 정도가 국토계획법이 손을 못 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번호도 1345 2번 빼고 5개 4개가 완전 개판이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풀어봐 있다가. 그렇죠? 그리고 해설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해커스에서 내가 찍었거든요. 종로 가서. 그러니까 아마 저기 오늘 중이나 올라올 거예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평가사용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등기지적 원하면 그거 들으시든가. 그래도 되고. 찍어놨어 내가 어저께.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답을 제가 해설을 바로 밑에 적어놨죠. 해설을 바로 밑에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려고 가리지도 마. 그냥 풀고 쭉 본다. 이게 답이구나라고 알면 돼 그냥. 예, 아셨죠?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면서 맞추기 위해서 보는 문제는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본고사 그날. 그죠? 나머지 문제는 다 뭐예요? 틀리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려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상처도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맞추려는 마음을 먹으면 상처를 받는 거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모의고사 봤는데요. 32.5점 나왔어요. 승질나 죽겠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점수를 많이 나온 거잖아. 그죠? 뭐 안 물어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점수를 맞으려고 하지 말자. 시험 본고사만 잘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전 거는 그냥 기준 삼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한 것이지 점수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유튜브에 올라올 거니까 해설 한번 한 30분도 안 했어요.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비법이에요. 그리고 정비법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양도 많고 이게 시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오늘 오전에 4시간 정도 쫙 해가지고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후에 또 거기 관련돼서 필수 지문 해가지고 본고에다가 기출 지문 쫙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좀 나아요. 그건 느껴지죠.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조금 이제 전체 한번 읽어보시면 또 리마인드가 되면서 복습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어렵긴 해요. 어려운데 그래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얘기해요. 국토계획법은 8주 중에 4주를 공부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만 복습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평가사 것도 국토계획법이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말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그래? 국토계획법 어렵게 나왔어? 그럼 국토계획법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최상급 문제 4개, 6개는 어떻게 공부를 해도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우주와 같다. 국토계획법은. 이해갑니까? 어디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뻘짓거리하고 이상한 데가 나오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잘 나오는 거 빈출을 정확히 알아서 그거를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나머지 법률 뭐가 된다? 쉽게 나오는 부분들을 쉬운 걸 명백히 해서 득점을 해놔야 돼. 국토계획법 막 이상하게 나오는 거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건 버리는 거야. 그리고
평가사에 나왔던 기출 정도만 이런 게 사이드 모르는 거였는데 나왔었구나 라고 한번 눈도장만 찍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이건 다른 시험 기출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국토계획법이 어려워졌다고 국토계획법만 더 열심히 하세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뜻 이해하죠? 조곤조곤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럼 딴소리 해가지고. 어쨌든 봐요. 그럼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게 되는데요. 좀 진도가 많고 내용이 많아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안 그럼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걸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세 가지였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 종류가 되어지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저번 주에 배웠던 우리 개발법은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를 엮어요. 공공의 시행자냐, 공공의 시행자 4인방 기억나죠? 개발사업에서 누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나보다 좀 먼저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공공의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시행자별로 달라지는 거고, 공공이 아니면 민간 또 달라져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시행자별로 문제를 편제하는 게 구성 방법이고, 그리고 정비법은 사업에 따라 달라져요. 주거환 개선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이냐, 재건축 사업이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종류별 내용을 정리하는 게 정비법은 문제의 포인트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는 일단 끝나고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비법은 다 본 다음에 다시 올게요. 목차로. 왜냐하면 목차 먼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이. 그렇죠? 그 얘기. 그럼 내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용어와 관련된 걸 봐보자. 그러면 이 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가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정비사업의 정의를 모르면 뭐하죠? 이 법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해해줘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뭐라고요?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해요? 정비기반시설 도로 같은 게 극히 열악해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시작. 이게 정비사업인 거고, 바로 그 내용이 이런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냥 봐도 극히 열악하고 도로 골목 아주 그냥 뭐 소변 놓지 마세요. 잘라버려요. 뭐 등등 뭐 이런 거 뭐 있잖아. 골목에 가면은 왜 여기 똥개 좀 모여있고 이렇게 똥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과도 밀집, 막 극히 열악. 이런 동네가 바로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저소득 주민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라 그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조합이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 시행해요? 시군 등 LH 등이 주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요 의미다.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이 키워드가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 재개발은 뭐가 되죠? 여기에 비해선 그만큼은 아니어도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열악, 밀집. 시작. 열악, 밀집. 아까는 극히 열악, 과도 밀집. 그렇죠? 그러면 열악 밀집하다. 아까만큼은 아니다. 큰 길도 있다. 하지만 열악 밀집하다. 이런 동네를 묶어. 정비구역을 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거야.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는 60% 이상이 되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 재개발 같은 경우일 땐. 알겠습니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원래 이게 3분의 2였거든. 3분의 2면 66.6%란 말이야. 근데 60%면 더 다운된 거라고. 작년 개정된 거야 이거는. 이해만 해놔요.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뭘로 봐줘? 이것도 재개발로 봐줘요. 그래서 상가 공장을 위한 사업만, 주택을 위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공장 같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재개발의 사업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용어에서 재개발은 열악하다, 밀집하다. 정비기반시설랑 밀집.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 이것까지도 뭘로 봐주겠다? 재개발로 봐주겠다. 시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재개발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나오는데 재건축에 대한 건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도로나 공원 같은 정비 기반시설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한데 당의 뭐다? 공동주택. 당의 공동주택 단지가 노후불량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당의 공동주택 단지가 노후불량하니까 이 단지를 개량하는 게 뭐야? 재건축 사업인 거예요.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다. 시작. 양호하다. 근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모여 있다. 그럼 그 단지를 뭐 하죠? 다 부시고 한 5층, 7층, 10층 부시고 50층 짓자 이 얘기인 거야. 그 단지를. 이해 가셨죠? 이게 뭐야? 재건축이야.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은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이라는 어떤 보자기를 덮어놓을 수는 없어요. 왜? 이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업인데 소규모의 단체에 대한 이익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재건축은 공익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멀쩡한 걸 부시니까 재건축을 진단해서 위험하거나 생활상 많이 불편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내가 매번 얘기하죠. 부시기 전 10억짜리가 부시고 다시 지면 얼마? 20억. 그러면 부시고 싶을까요? 자다가도 막 부시고 싶을까요? 막 부시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 앞뒤 안 되고 막 부셔. 그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야 그게 바로. 안 되겠다. 재건축은 진단을 거쳐서 위험하다 판단되고 너무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일 때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재건축 진단이라는 말은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은 당연히 뭐가 되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이 수반돼 있어요. 그러고요. 1001호 대지권 100세대 100분의 1 이해갑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수반돼 분리처분할 수 없어요. 대지권 등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소유자의 정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동주택이라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 정의로 봐줘요. 하지만 재건축이 아닌 나머지 재개발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지상권도 따로 인정할 수 있는데 재건축은 뭐다?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유는 뭐라고요? 공동주택인 집합 건물이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 일단.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안다고.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라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수반되어 있다는 얘기야.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셨습니까? 원칙이.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기본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다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재건축은 멀쩡한 거 뿌시니까 진단하세요라고 하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요.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시작.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안 돼요. 어떤 분이 단독주택은 그러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법에 있어요.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 따로 있어서 그 법에 의해 소규모 재건축을 하는 거지 정비법상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규모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정비사업도 관련 법이 10개가 넘어요. 우린 그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어지는 정비법을 시험범에 넣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해요. 정비법을 적용할 때도 주의할 거 여러분 사는 단지를 예로 들어 본인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 안 그러던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느낌 든 적 있었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데 정비법은 여러분 사는 단지가 언제 시점의 정비계획 분야에 의해서 적용되는 정비법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죠? 보통 공포번호가 있는데 그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 대한 단지에 어떤 달라지는 거거든 그게. 지금 우리는 언제 기준인 거예요? 26년 10월 31일 현재. 그날 현재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는 뭐 25년 5월 현재일 수도 있고 24년 3월 현재일 수도 있어요. 현재 시점에 따라서 적용되는 정비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언제 기준? 올해 10월 31일 기준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을 얼렁얼렁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합원들이 싸우다가 지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공이 나서서 좀 해봐. 공공이 나서서 얼렁얼렁 좀 하게.
이게 문재인 정부 끝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근데 공공이 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시군 등 LH 등이 시행자일 것.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하라고 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하고는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개발이익이 한수 차원에서 20% 이상, 50% 이하 이상 공급해줘라. 이건 나와야 되죠. 20% 이상, 50% 이하.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줘라. 인센티브 줬으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공공재건축은 종전세대의 100분의 160 이상 건설 공급해라.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나와. 그렇죠? 언젠가 한번 나오겠지. 기다려 봐야지. 그렇죠? 그 얘기들. 참고적으로 이번에 지나간 평가사 정비법은 별로 안 어려웠어요. 네 문제인데 세 개는 뭐 풀만 했고 한 문제가 조금 난해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또 하단 부분에 토지 소유자의 정의에 대한 부분 얘기했었죠.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를 얘기해 본다면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시작.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뭐라고 나와야 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요 건축물 밑에서 이게 토지나 건물을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 오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땐 매수 아니고 매도 청구. 그렇죠? 토지나 건물만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매도 청구가 되어집니다. 조합은 안 되니까 팔고 나가라 이 얘기지. 그리고 소유자가 되어져야지만 나중에 뭐가 돼? 조합을 만들면 조합원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자가 누군지 안다는 건 꽤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소유자한테 팔고 나가라고 매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토지 건물을 맞춰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매도 청구 안 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재개발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따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의할 건 지상권자를 인정하는 건 사용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지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상 주택 공급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지상권자는 남의 토지 위에다가 자기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빌미로 나중에 주택을 주세요. 이러면 투기 문제가 생기니까 인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용권은 보장해야 되니까 소유자 등의 위치에 넣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지상권자에게 관리처분계획상 주택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임차권자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좋아요. 물어볼게요.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임차권자를 말한다. X.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한다. O. 다만 지상권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소유자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말해서 알지만 토지만 소유했으면 재건축이 아니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아십니까? 재개발일 때는 토지만 소유해도 건물만 소유해도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아예 없잖아요. 시행할 수가 아예 없으니까 조합은. 왜? 도시 저소득 주민분들이라 조합을 굴릴 운영 자금이 없어요. 예, 가셨죠? 그 기본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봐요. 그러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거냐? 시작.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거냐? 그럼 봐요. 종전의 건물이라는 거를 부시고 새로 뭐다? 노불량 건축물을 개량해서 아름답게 다시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1억 원으로 평가됐다. 그러면 사업 후에 2억짜리 분양 신청했다. 라고 하면 비례율이 100%면 1억에 대해 1억을 주면 되니까 1억 원의 분담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리하거든요. 그렇죠? 비례율이 뭐예요? 1억에 대해서 1억을 주는 게 비례율이면 100%인 거예요. 150%면 1억 5천을 줘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과거에는 비례율이 1억 5천인 경우도 있었어요. 강동구 서울 일대에. 그래가지고 뭐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100%도 별로 없더라고요. 90, 98이래.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걸 가정해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많이 비례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쉽게 말하면 100%일 때 그러면 1억 원을 내는 거죠. 이렇게
가격을 정리해서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토지 건물을 주는 건데, 이건 건물 중심으로 처분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건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업 후에 토지를 중심으로 처분하는 건 뭐죠? 환지 방식의 환지 처분이잖아. 이해가셨죠? 근데 뭐다? 건물 중심으로 처분해 주는 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고, 사업 후에 토지를 주는 건 환지 계획의 환지 처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사업 후에 토지를 중심으로 주는 거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뭐다? 사업 후에 건물 중심으로 주는 거구나. 같은 가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의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도, 재개발도, 재건축도 다 돼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의 방법은 세 사업 모두 가능하구나. 방법을 실행했을 때 물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모든 사업에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의 정부 사업은 할 수 있다. 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 처분이 되어지는 건물의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그럼 관리 처분되어지는 건물의 종류가 주택, 부대복리시설에 한정하는 건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부복이라고 하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부복에 한해서만 관리 처분할 수 있어요. 뭐 오피스텔로 처분한다,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서 처분되는 건물은 주부복에 한정한다 이 얘기야. 근데 재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리 처분은 상가일 수도 있죠. 주택일 수도 있지만 상가일 수도, 공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 건축물로 포괄적입니다. 뭐라고요? 관리 처분이 뭐다? 건축물로 포괄적인 거야. 주부복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들어봐요.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주택, 부대복리시설에 한한다. 아니라고. 재개발은 건축물로 처분하는 거야. 포괄적으로. 근데 재건축은 원래 재건축은 처분 대상이 주부복에다가 원래 오피스텔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오피스텔 특례는 재건축만이다 이런 말 했었거든. 근데 그 완화되어지는 처분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봐봐요. 일단 건축물로 관리 처분을 해요. 개정했어요. 재건축도 건축물로 관리 처분하는 걸로 맥스 범위는 건축물로 확대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주부복에 한해서 관리 처분을 합니다. 이거를 공동주택이라고 한마디로 합니다. 뭐라고요? 주부복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동주택. 재건축에서는 주부복을 뭘로? 공동주택으로 한정을 해요. 왜? 재건축은 노불량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잖아. 이해가십니까? 좀 다르지.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럴 때 다만 재건축은 주부복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관리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의 외, 이 부분, 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의 외의 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 어디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라고 한다면 30% 이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재건축에 의한 관리 처분은 맥스는 건축물인데 일반적으로는 주부복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주부복 공동주택의 외의 것을 처분하려면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30% 이하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일반적으로 건축물 닫는단 말은 아니야. 여기는 뭐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한정해서 좀 더 주부복 이외의 것을 더 처분 대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됐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재건축의 관리 처분 계획의 대상은 건축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부복인 공동주택이다. 됐죠? 다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라고 한다면 전체 30% 이하로 보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오피스텔로 한정했다가 개정된 거야. 그럼 더 넓어진 거야. 처분의 범위가. 됐습니까? 표정이 아리까리한 분위기인데 이 그림 그려놔. 건축물로 처분을 한다. 벤 다이어그램. 그 중에 주부복인 공동주택으로 처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공동주택 외, 파란색 외 것, 파란색 외 거를 처분한다면 뭐가 되죠? 그 공동주택 외의 것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전체 30% 이하로만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피스텔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축물 다 얘기하는 거야. 공동주택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처분이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 잘 나와요. 개정돼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공동주택 외 건축물 특례에 대한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 잘 적어놓고 범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얘기해요. 관리처분 계획의 처분의 맥스 범위는 건축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뭐다? 주부복인 공동주택 파란색이라는 걸로 처분을 하는 거고, 그 이외의 걸 처분하려고 한다면 그 이외의 건축물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30% 이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다. 됐습니까? 그 얘기들 여러분 앞으로 들을 거예요. 이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 봤고요. 오른쪽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구분은 이제 하도 봐서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지만 나오면 틀려요. 자꾸 얘기를 해요. 막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 시험일수록에 쉬운 걸 정확히 하신 분이 붙어요. 100%예요. 어려운 게 많이 나온다? 어려운 걸 많이 공부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기초적인 걸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처음 보겠습니다가 10문제 이상은 안 나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그러니까 10개 정도를 제끼고 나머지 30개를 정확히 공부해서 24개를 건지면 60점. 그게 상위 10%야. 그렇죠? 영리한 공부를 해야 돼. 공법은.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거 챙기고. 챙기는 건 정확해야 돼. 얼렁뚱땅했다간 점수 한 개도 안 나와. 일단 정확하지 않으면 보지 마. 그게 맞는 거야. 정확해야만 이유가 있어. 알겠습니까? 오해기. 그러면 무서우니까 두 팔 좀 들고. 아, 요즘에 아주 평가사애들 시험 어려웠다고 막 그럴러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되게 위로하기 힘들어 죽겠어. 그렇죠? 근데 이제 하란 대로 안 하고 고집 부려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내용이 오래 걸리고 내용이 많아지면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오해기. 그럼 봐요. 정비기반시설 종류입니다. 잘 나오죠? 도로, 상하수도, 국어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소방용수, 지역난방. 다 뭐예요? 정비기반시설이에요. 나중에 제가 주택법의 부대시설과 좀 구분해 드릴 건데, 부대스러운 거가 정비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의 부대시설과 좀 다르니까 일단은 기본적 종류만 아시고 나중에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요 정비기반시설 중에서도 형광펜으로 거놓은 게 있죠. 요거 형광펜 거놓은 거는 뭘까? 도로, 상하수도, 공공공, 녹화공관. 그렇죠? 도로, 상하수도, 공공공, 녹화공광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비기반시설 중에서도 가장 베이스라는 거야. 뭐가? 도로, 상하수도, 공공공의 녹화공광. 이해가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경우는 아주 중요하니까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포함해서? 임시 거주시설 포함해서. 이게 94조인데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도로, 상하수도, 공공공의 녹화공광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기 때문에 뭐하죠? 이거와 임시거주시설은 시군 등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행자가 몰빵으로 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한 번 더. 도로, 상하수도, 공공공,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화공광,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입니다. 앞자 보통 안 따는데 안 외워준다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냥 앞자만 오해계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은 복리 비슷한 거예요. 복리.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건데 복리랑 같진 않아.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놀이터, 그 다음에 마을회관, 특히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시설 이라는 걸 뭐로 본다 우리가? 공동이용시설로 봐주는데 그냥 봐도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아, 생활복리 차원이겠네. 일반적으로. 한 번 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입니다. 그러면 노유자, 어르신들, 애들 관련된 거 공동이용시설로 보는 건데 그 노유자의 유치원이 안 들어가요. 유치원은 뭐다?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건축법상. 그래서 정비법상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로 안 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정비법상 유치원은 뭐라고요? 공동이용시설로 안 봐. 왜? 노유자시설이 아니고 얘는 교육연구시설이야. 이해가셨죠?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유치원을 복리시설로는 봅니다. 주택법에서는. 생활복리의 포커스. 지금은 공동이용의 포커스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유치원은 주의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유치원은 정비법상 공동이용설은 없어도 주택법에 복리설이 순 있다. 이해 가십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시설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머리 아파하면 안 돼. 됐고요. 그 얘기.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이라고 이 법에 나오면 시장군수 등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장을 써놓읍시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행정청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해기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장. 뭐 좀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건축 조합의 설립의 인가는 시장군수 등이 한다. 오, 뭐라고요? 시장군수 등이 합니다. 그럼 그 시장군수 등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강남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장군수 등을 길게 얘기하면 그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거거든요. 이걸 짧게 말한 게 시장군수 등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법의 약속이야. 정비법만 그래요. 뭐라고요? 시장군수 등의 의미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시장군수 등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죠?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면 고양시장이에요. 일산 동구는 뭐다? 자치구가 아니에요. 업무상 행정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 가셨죠? 오해겠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할 때 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방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다? 짧게 부를 때 제가 주로 쓰는 거 있죠. 뭐 LH 등.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내 등이 어디 있나요? 내 등, 네 등이 뭔가요? 이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이 말 안 하면 꼭 물어봐. 내 등이 뭐냐? 내 등이 뭐냐? 이러면서 매달린 내 나무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건 랜드하우스 등 토지주택공사가 LH거든요. 그래서 LH 등이라고 표시도 했고 말도 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조합은 말은 조합인데 실제는 뭘로 보죠? 법인이에요. 그래서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 시행을 해요. 정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얘는 규약을 만들어 시행합니다. 언제 소유자가 시행하죠? 재개발인데 재개발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뭐라고요? 재개발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규약을 만들어요. 예, 가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장군수 등 LH 등 신탁업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여기는 시행 규정을 만드는 거니까 요거 우습게 보지 말고 단어에 대한 부분들 혼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리해 줘야 돼요. 정관, 규약, 시행 규정. 좀 물어볼게요. 토지주택공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정관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X.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행 규정을 만드는 거죠.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 시행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아니야.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은근 잘 물어보니까 내용 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필수집을 몇 개 봐볼게요. 봐봐요. 일단 첫 번째 정의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다.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을 보는 순간 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그냥 알 수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하거나 뒷부분 내용도 있거든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본다라는 것은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한 번 더 여기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것도 뭐로 봐주겠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의로 봐주겠다. 두 번째, 이번 지문 굉장히 잘 나오죠.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게 양호하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이런 것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면 재건축인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의 정의를 모르면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정의를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 양호 노후 불량 공동주택. 시작. 양호 노후 불량 공동주택. 그다음 세 번째. 도로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 국어도랑 등등등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에서는 뭐다?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은 필수 부대 같은 걸로 기억하자고. 라고요? 필수 부대 같은 걸로 기억한다면 변함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등등은 뭐가 되어진다? 이거는 공동 이용시설. 근데 이거 단어보다도 실제 종류를 잘 외워야 돼요. 종류를. 그렇죠?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반복해 외워줘야 돼. 공부할수록 아마 어려워질 거야. 앞에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기반시설, 그리고 정비법에 나오는 기반시설, 주택법의 부대시설 구분해줘야 되고요. 나중에 가면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도 그냥 기반시설인지 도시계획시설인지 광역시설인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인지 다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할 거야. 오늘 미안해요. 선생님 미안해요. 우리 딸내미가요. 발이 커요. 그리고 막 발등이 높아. 내가 그렇거든. 막 화를 내. 아빠 이 발 어떡할 거야? 막 손이 두툼해. 내가 두툼하거든. 그럼 그냥 뭐라 그래. 그럼 내가 아빠가 미안해. 뭐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지. 그래서 보시면 되고 5번 봐봐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부분의 정의가 나와요.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에요.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이거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를? 그치, 지상권자를 말한다. 진짜 어려운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맞추라고 주는 것만 맞춰도 충분해 사실은. 그걸 실수로 틀리는 게 문제야 사실. 그렇죠? 그 얘기들. 6번입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공공재개발 사업. 시장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인 거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전체보다 해대수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지분형 주택, 공동 임대주택 등을 건설 공급할 것. 외워야 할 건 20% 이상 50% 이하. 이게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렇죠? 뭐 제외하고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은 빼고 그렇죠? 나머지 중에서 20% 이상 50% 이하. 이해가셨죠?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더하면 말이 안 되지 그건. 나머지 얘기해야지. 개발이익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 오른쪽 위에 공공 재건축을 하자면 우리 역세권 주변에 많이 지으라는 취지에서 종전의 것에 얼마? 100분의 160 이상을 거서 공급해줘라.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또 나올 겁니다. 개정돼가지고 재건축의 사업의 시행 방식.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시작.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그 건축물은 실제는 뭘 얘기한다? 주부복이라는 공동주택을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주부복이라는 것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외의 건축물은 어디에서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뭐하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 100분의 30 이하라고요? 100분의 30 이하인 걸 얘기한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죠. 어쨌든 이게 바뀌었으니까 좀 아셔야 돼요. 어쨌든 재건축도 관리처분에 의해 처분하는데 건축물을 처분하는데 기본적인 범주는 뭐다? 주택 부대복리인 거야. 주부복 공동주택. 그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전체 30% 이하로만 한다는 걸 의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의미해 보시면 되겠죠. 이래서 내용 풀어봤는데 앞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봐요. 아까 제가 시행 방식 얘기할 때 시작. 시행 방식 얘기할 때 관리처분 계획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봐요.
나머지 방식을 봐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계량도 되고 수용 방식도 되고 환지도 되고 관리처분 계획도 되고 이걸 다 뭐예요? 혼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한마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모든 방법으로 다 되는 거야. 한 번 더. 스스로 계량. 누가 스스로야? 주택의 소유자들이 알아서 고친다 이 얘기야. 이해가 하십니까?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처분 계획, 혼용 다 돼.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과 환지로 할 수 있어. 재건축은 뭐야? 온리하게 관리처분만. 여러분 재건축을 환지로 한다 말 돼 안 돼? 종전의 거 5층, 10층 부시고 50층을 짓는데 환지로 주면 한 5평 줄래나?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처분 계획이만. only 관리처분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건축은 only 관리처분. 그럼 물어볼게요.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환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 질문입니다. 시행막 잘 나오니까 기본으로 봐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사업에 대한 준비는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럼 넘어가시면 봐봐요. 그럼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만큼 지금 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을 이제 시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이라는 걸 먼저 잡아줘야 돼요. 우리 개발법 봤을 때처럼 개발법 뭐였어요? 개발계획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잖아요. 마찬가지 뭐야 지금도?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만들 때 봐봐. 계획을 만들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봐. 전국 노래자랑 아니고 전국 정비 기본 방침이에요. 전국적인 어떤 지침을 잡는 거고 서울시 하세요.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 그냥 움직여요.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 그렇죠? 서울시 그 정도. 그래서 서울시에는 300군데가 넘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사업할지 단계와 밀도를 잡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고요.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으로 지침을 주고 정비 기본 계획 서울시 질서를 잡고 그 안에 우리 단지의 사업을 해요. 그럼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들어가?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어디? 정비 계획. 서울시 일부니까. 한 번 더.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그다음 정비 계획 만들어서 구역 정하는 거지. 이해가셨죠?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가? 이걸 먼저 인식해줘라. 그 의미입니다. 그럼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야?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서 첫 번째 정비 기본 방침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저번 때도 얘기했는데 시험 나온 적은 중개사에서 한 번도 없어요. 정비 기본 방침 그냥 전국적으로 국장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하면서 국가 정책 방향, 재정 지원 계획 등이라는 걸 넣어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주는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서울시라는 동네가 있겠죠. 전국 중에서 서울시가 있어요. 서울시에는 300군데가 넘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제 사업하는지를 안 정해 놓으면 이게 사업이 몰리게 되면서 난개발되거나 투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계획을 만들어요. 그게 뭐죠? 정비 기본 계획인 거예요. 그럼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이 뭐다? 정비 기본 계획인 거지. 시작.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본 계획상 언제 사업할지 예정구역, 뭐 단계별로 언제 할지 뭐 하죠? 내용에 대한 사업의 계획. 그렇죠. 밀도를 고밀도로 할지 저밀도로 할지 밸런스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C란 동네를 봤더니 right now죠. 26년 4월. 지금이에요. 4월. 오늘 10일 월급날. 4월 10일. 그러면 내용에서 오해하지 말 건 여기서 사업할 때가 됐죠? 그럼 요 동네에서 뭐 하면 돼 이제?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됐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정비 기본 계획. 실제는 정비 기본 계획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냥 패스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시험은 얘를 잘 내요. 정비기본계획을 서울시 전체에 만드는 계획.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일단 누가 만들어? 요번에 36회도 결론만 얘기하면 얘를 물어본 거야. 결론적으로는 누가 만드냐? 관할지자체장이 만들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만드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에 군수가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왜 안 들어가? 가평군, 양평군에 무슨 아파트가 얼마나 있다고 그 동네에다가 정비 기본계획까지 만드냐고.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들을 언제 정비사발 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양평군, 가평군, 양천 등등 그 가평군에 무슨 사업이 많다고 기본계획을 만들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 정비 기본계획 만들고 여기는 군수가 안 들어간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만드는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도 문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해야 한다. 이러고 나서. 그럼 5년만 떠오르는 거야. 주어는 보지도 않아. 그냥 5년. 아싸, 맞구나. 맞긴 뭐가 맞아. 국장이 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국장은 여기 있잖아. 기본 방침. 이거고 여긴 기본 계획.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목차 무시하고 흐름 무시하고 막 아무거나 쓰고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볼 때마다 흐름을 기억해. 머릿속에 아 이렇게 흘러갔지? 그림책에 표시돼 있었지?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재건축 진단, 다음 페이지 정비계획 구역 나오지? 이렇게 흐름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멍하니 보지 말고 항상 흐름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그래야 조문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 얘기했던. 그럼 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요. 그 중에 도 밑에 있는 일반적인 시장이 있어요. 뭐라고요? 도 밑에 있는 일반적 시장이 있다. 그럼 이 시장은 경기도 예를 들어서 뭐하죠? 과천시였다. 인구 9만 밖에 안 돼. 9만. 코딱지만 해. 경기도 광명시였다. 30만. 경기도 의왕시였다. 13만. 얼마 안 돼요. 대도시 얼마인데? 50만 이상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조그만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거든. 그럼 대도시 아닌 시장은 아무리 그냥 시장이어도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요 문장에 3번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도시인 시장은 이라고 많이 속여.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다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다. 군수는 당연히 안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법마다 라인마다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었다면 대도시 아닌 시장이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도한테 만들었다면.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 하고 군수는 없으며, 시장은 대도시 아닌 시장은 만들어야 하지만 도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다면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만들었다면 도의 승인은 받아라. 이해 가십니까? 그 얘기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다?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봐봐요. 정비기본계획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만드는 건 기억하죠? 한 번 더. 정비기본계획이 어디 대상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만드는 건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걸 체크해 볼게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아직은 정비구역이 없으니까. 그 다음 많은 사업의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뭐다? 내용에서 아래 본다면 건폐용적률들 밀도계획, 여러 예정구역의 밀도계획, 그 다음에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이게 작년 평가사 문제였거든요. 물어봐요. 여러분, 서울시라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거를 기본계획에 넣는 게 맞을까요? 당의 단지에 넣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계획 내용인 거야, 이게. 작년 평가사에 뭐라고 나왔냐?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라고 나왔어. 답이 이거였어. 왜?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는 당의 단지의 정비계획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정비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맞는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계획을 만드는 범주를 이해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야. 근데 범주와 관계없이 나머지는
개별 내용이라서 못 외워지니까 따로 기억해야 돼. 녹지 조경 환경 계획은 따로 들어가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 따로 들어가고, 주거지 관리 계획이나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설치 계획 같은 것도 따로 들어가는구나. 주로 설치 계획이면 사업 시행 계획인데 이거는 정비 기본 계획에도 있구나. 그럼 일단 봐봐. 계획의 내용을 외울 때에는 기본 라인을 챙겨놓고 예측이 안 되는 건 따로 외워야 돼. 한 번 더. 계획의 내용을 외울 땐 예측 가능한 건 그냥 보면 아는 거고 예측이 안 되는 건 따로 외워야 된단 말이야. 봐봐. 우리가 정비법에서 알아줘야 될 주요 라인 계획이 4가지야. 봐봐.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야. 대략적인 패턴은 알아. 하지만 디테일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 검은색 건 예측이 안 돼, 사실은. 이해 가십니까? 이건 따로 봐줘야 한다는 얘기야. 예측 가능한 거는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예측이 안 되는 거나 다른 시험 나왔던 건 따로 봐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봐줘야 돼. 다시 얘기해요. 설치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주로 이건 사업시행계획이에요. 무슨 건축계획, 무슨 설치계획, 무슨 배치계획, 대부분은 사업시행계획인데 이건 설치계획인데도 정비기본계획이에요. 그런 거를 별도로 챙겨야 된다는 얘기야. 반복해 보면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뭔가 좀 신경을 쓰면서 봐야 돼. 알겠죠? 눈만 떠 있다고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눈은 떴다? 근데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봐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는 거야. 혹시 자고 있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정비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봐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드냐면 의견 청취하고 협심승을 하게 됩니다. 의견 청취한다, 협심승. 시작. 의견 청취한다, 협심승을 거친다. 그리고 나서 14일 이상 공람을 시킨다. 날짜 까먹지 말라고 했죠. 봐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 있고 14, 30, 14, 30이에요. 이게 14일이니까 좀 이따 정비계획은 30일일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은 14일이고요. 관리처분계획은 30일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14, 30, 14, 30 모든 날짜를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는 거야. 다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다 외우다 정신병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회는 60일 의견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문제 이거였어요. 이 의협심승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기억나요? 어디 가나 단축, 축소는 경입니다. 단축. 어디 가나 단축소. 시작. 어디 가나 단축소는 뭐가 되어진다? 생략이다. 솔직히 확대인 게 경미인 게 이상한 거야. 그치? 근데 이따가 확대인데 경미인 걸 몇 개 볼 거야. 이해가셨죠? 그건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축, 축소면 경미가 거의 일반 라인인데 국룰인데 확대인데도 경미라는 게 몇 개 있단 말이야. 다는 안 외워도 돼. 자주 나온 것만 외우면 되니까 그럼 구분해줘야 돼. 내 말 이해하죠? 고객들. 그리고 나머지 보통 면적은 10% 미만이 경미일 때가 있고 20% 미만이 경미가 있는데 이거 못 외워. 대략적으로 5%, 10%, 20% 여러 가지가 있어. 내용들을 보면 경미사항에서.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이거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경미로 봐줘. 여기 한번 나왔었어. 이게 특이한 거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변경은 많아지면 좋잖아 이거. 놀이터 뭐 공동작업장 많아지면 좋지 않겠어? 이 확대하는 걸 뭘 이걸 거쳐. 많아지면 좋은 건데 공간 생기면 좋지 뭘. 이해가셨죠? 그런 취지로만 일단 이해하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나서 요 동네에서 정비 사업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에서 26년 4월 달에 하기로 잡혀 있으니까 요 동네 이제 뭐 해줘야 돼? 정비 계획을 만들어줘서 정비 구역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이게 해필이 뭐였어? 재건축이었던 거야. 그러면 재건축은 재건축 진단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오른쪽 위에 봐봐. 아주 중요한 거. 그럼 요번에 재건축 진단 쪽이 나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재건축 진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봐.
재건축 진단의 의무,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병합한 거요. 시작.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했다. 왼쪽 밑에 C처럼. 내 말 뜻 이해되죠? 그러면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했다면 원래는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되고 재건축 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 계획을 만들 수 있었어요. 다음 단계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3년이 허송세월이 되어지는 거야.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뭐라고요? 정비 계획 구역 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면 맨 밑에 재건축 진단 통과했을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내주겠다. 봐봐, 순서가 이거야.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하잖아. 그 다음에 시행자가 뭘 만들어?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단 말이야. 시행자가. 그럼 여기서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할 때 과거에는 뭐였다? 재건축의 진단을 통과를 해야만 그 다음에 이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한 거야. 지금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건축 진단을 같이 그냥 실시하면 되는 거야. 뭐라고요? 재건축 진단에 대한 부분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하면 재건축 진단을 시작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끝내면 돼. 얘를 끝내야 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봐봐. 재건축 진단 시기 언제? 정비 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진단하여야 하고 재건축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땡큐. 근데 뭐라고 나올까? 정비 계획의 위반 여부를 정해야 한다. X. 과거 지문이야 그거는. 정비 계획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이건 이미 만든 거고 이제는 지연 방지를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여부를 정해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해 줘야 되고 재건축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뭘 정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여부를 정해줘야 한다. 과거에 뭐였는데? 정비 계획의 위반 여부를 정하는 거였는데 요번에 개정된 게 어떤 취지다? 신속한 사업의 시행. 이게 목표야. 계속 정부가 말하는 거야. 재건축은 할 거면 신속하게. 그래야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시간은 돈이다. 뭐라고요? 시간이 돈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이런 재건축 진단은 해야 되지만 다음은 재건축 진단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봐라. 재건축 진단 제외. 시작. 왜 제외할 수 있냐? 이유는 무너질까 봐 진단하는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질까 봐. 근데 이미 붕괴됐어요. 그러면 진단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붕괴되었으니까. 두 번째,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해요. 기억나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래층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가 보여요. 그러면 안녕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무서워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시군등이 인정만 하면 돼요. 이걸 진단하는 것도 커넥션이에요. 뭘 뒷돈을 받아 처먹은 거지 보나마나.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수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재건축은 3분의 2야 지금도. 아까 재개발은 60%였지. 이건 재건축은 아직도 3분의 2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가 이미 만족됐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진단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굳었잖아. 이게 3분의 2잖아. 근데 3분의 1 만족이 됐으면 나머지는 할 필요 없잖아. 그 다음 진입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부실 거라 진단할 필요 없고요. 또 다른 법에서 이미 등급이 D등급, 2등급이 나왔어. 다른 법에서. 근데 또 진단을 또 해. 돈 낭비야. 시설물 관련된 다른 법에서 이미 했을 때 D등급, 2등급 나왔는데 또 진단을 또 한다는 건 돈 낭비니까 할 필요 없다. 이해가셨죠? 그 정도.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넘어가시면 정비계획부터 쳤다 갑니다.